반갑습니다. 오늘도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포교당이야 신도가 많지 않아서 조촐한 아주 단촐한 아주 가족적인 분위기의 신도님들 오시니까 방역 수칙 같은 거 기본적으로 지키는 셈이 되죠. 좀 안심하고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그런 걸 보면 생물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식물, 동물. 식물은 이제 놔두고 동물을 보면 또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말 그대로 동물, 짐승하고 인간. 근데 동물하고 인간을 또 나누면 동물은 이제 단순한 감정 전달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은 복잡한 그런 정보 전달, 정서라 할까, 감정이라 할까, 그런 것들이 조금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동물하고 인간하고 나누면, 그런데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되고, 불 있어야 되고, 공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동물에게는 물하고 공기는 자연적으로 주어지는데, 불은 동물이 사용할 수 없어요. 불을 사용하는 것은 오직 인간만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인간에 있어서는 참 감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정보 전달, 그걸 요즘 말로는 커뮤니케이션 어빌리티라고 하거든요.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래서 오늘 프린트를 보시면 이 커뮤니케이션이라 하는 것은 정보 전달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가 있어요. 언어나 몸짓, 그리고 기호 따위, 그림, 그런 수단을 통해서 서로의 의지나 감정, 그 생각을 주고받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어빌리티는 이제 능력, 할 수 있다, 힘, 기능, 재능, 이렇게 하는데, 이 커뮤니케이션 어빌리티, 그러니까 전달 능력을 인간은 갖고 있어요. 동물도 갖고 있습니다. 동물은 근데 단순하게 적이 온다, 먹이가 있다, 이 정도밖에 전달 능력이 없죠. 근데 인간은 이 커뮤니케이션 어빌리티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거죠. 왜 문제가 많다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 인간은 자기 입장에 있어서 자기에게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정보를 전달해 주는데, 자기에게 안 좋은 사람한테는 거짓 정보를 흘려주거든요. 어저께 대대하게 보도되고 있는 검찰청장하고 법무부 장관의 어떤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참 어이가 없을 정도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의 법을 놓고 해석하기가 다르다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그른지는 다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입장 편에 서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근데 국가를 놓고 볼 때는 어느 게 맞는가 답이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도 답은 나와 있는데, 자명하게 그거를 갖다가 분명히 전달하려 하지 않아요. 왜 그랬어요? 바로 커뮤니케이션 어빌리티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문제가 바로 어떻게 바른 법을 전달하느냐, 어떻게 내가 상대에게 옳게 전달하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현대사회는 극심한 경쟁 원리가 지배되고 있거든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가족을 제하고 직장 동료나 사회인들, 사회 구성인들은 보면 저희 다 적이 됩니다. 불교 신도들도 보면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상대가 적이 돼요. 왜 적이 되냐? 내가 상대보다 더 나은 사람, 상대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상대보다 밑에 있게 된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나쁘거든요.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묘한 전달 방법을 택해야 된다는 거죠. 서로 이간질을 해야 되는 것도 기본이고 서로 거짓 정보를 흘리는 것도 기본입니다. 그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문제가 많아진다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경쟁 원리, 이거는 중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세계는 경쟁을 하되 서로 선의의 경쟁, 말하자면 서로 살릴 수 있는, 서로 보충할 수 있는,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존재할 수 있고 나는 내가 있음으로 해서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당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관계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약육강식의 세계가 아니라 상호 의존 관계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관계를 해 나가야 됩니다. 아내가 있어서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어서 부모가 있듯이. 보세요. 상호 의존 관계잖아요. 선생이 있음으로써 학생이 존재할 수 있고 학생이 있음으로써 선생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사법계에서는 자기네들이 아주 권력 독점을 하려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키고 싶어서 지금 안달이 나가지고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시겠지만 이 개혁을 위해서는 지금 현 시점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생활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편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을 조금 불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도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조금 없앨 수도 있어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배운 사람일수록 더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갖다 놓치고 싶지 않다고 하는, 자신은 손해보고 싶지 않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혁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누가 손해보고 싶겠어요. 이익을 보고 싶지. 근데 정말 제대로 잘 배운 사람이라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남을 위해서라면, 우리 조직이 조금 안 좋은 입장에 처해지더라도 국민을 위해서라면, 나라를 위해서라면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입장에 처해져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벌써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말해주고 있거든요. 너무나 깊은 역사가 있어요. 아주 길게 갖고 온 역사가 있는데 그 안 좋은 역사인데 그걸 진짜 진심으로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어요. 뭐 정치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은 이 시대에 맞는 우리가 생활을 하기보다는 시대를 초월한 조금 더 나은 우리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선진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조금 더 나은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런가, 어느 것이 필요한가, 어느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또 남에게 손해를 보게 하더라도 조금 앞으로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힘을 좀 합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 페이지 넘겨보세요. 결국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 하는 것은 요즘 시대를 보십시오. 뉴스를 보십시오. 전부 남을 속이기 위한 수단, 기술에 불과합니다. 정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 하는 걸 갖다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 종교에 신앙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사상적인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배워야 되거든요. 성인들에게 지식만 많이 익히는 것보다는 지식 이전에 인간이라고 하는 걸 배워야 되고, 더 나아가지고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지만이 서로 좋은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까 하는 지혜를 배워야 된다고요. 되겠죠?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노골적으로 상대를 속이려면은 상대가 반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묘하게 상대를 속여야 되는데, 교묘하게 상대를 속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나는 당신 편이야. 그래서 당신 편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관계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말 해줘야지. 상대에게 기분 좋은 말 해줘야죠. 근데 그런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 진심으로 상대를 위하고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상대를 속이려 하지 않거든요. 이빨만 하지 않거든요. 그런 거를 종교에서는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대를 속이기 위한 능력입니다. 그런 거 배울 필요 없습니다. 그 배워서 뭐 하려고요? 남을 속여서 뭐 하려고요? 상대를 자기 편에 서게 하기 위해서 뭐 하려고요? 진실로 관계하는 게 좋지. 그게 다 보이거든요. 이빨말. 요즘 말은 립서비스죠. 립서비스는 책임 없는 말이거든요. 그죠? 립서비스. 그냥 이빨린 말이잖아요. 종교인들, 우리가 진실로 절에 가서 배우는 건 뭐겠어요? 진실한 마음을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한번 보죠. 수타니파타에 있는 건데, 자신을 괴롭게 하지 않고 또 타인을 상처 주는 말, 해하지 않는 말을 해야 한다. 그것이 좋은 말이다. 상대에게 미움을 당하는 말은 피하고 상대에게 좋아하는 말만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교묘한 말을 하라고 하지 않아요. 서로가 좋은 말만을 하라는 얘기죠. 이빨린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대가 싫어하는 말 하지 말고 상대가 좋아하는 말을 하고, 또 상대가 나에게 좋아하는 말만 하게 하고 나에게 싫어하는 말 하지 않게 해라. 그리고 진실된 관계를 가지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말하는 법, 생활 방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영국의 서머셋 몬이라고 하는 그런 작가가 말한 게 있습니다. 매일 자신이 하기 싫은 것을 2가지씩 행하는 것은 정신을 위해서 좋은 것이다. 또 초하심 작용으로 보면 발심수행장에 우리나라의 원효대사가 하신 말이 있습니다. 난행을 능행하면 신경여성이요, 자락을 능사하면 존중여불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기 어려운 것을 내가 행할 수 있으면 나를 아주 믿고 공경하기를 갖다가 성인처럼 하고, 자기가 잘하는 걸 갖다가 능히 버리면 존중하기를 부처님처럼. 이거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내용이. 근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 내용은. 그러면 결국 내가 하기 어려운 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기 어려운 게 뭐죠? 나의 단점. 내가 하루 일상생활에서 나에게 있는 그 핸디캡을 갖고 있는 것, 내가 잘 못하는 것, 결점 있죠, 누구나 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능히 버릴 수 있으면, 다 거의 비슷한 말 하고 있어요, 성인들은. 중요한 거는요, 전체적인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전체적인 거. 또 마지막 말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가 좋아하지 않는가, 그것은 내 의지에 있지 않대요. 근데 그 반대로 상대가 나를 미워하고 미워하지 않는가는 내 의지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 거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걸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상대가 나를 미워하는 거는 나에게 있다는 거죠. 야,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상대에게 이쁘게 보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꾸며서 하더라도, 그런 상대가 판단하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주의하지 않으면, 좀 경계하지 않으면 상대는 날 미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진실로 관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지혜가 더 요구된다는 겁니다. 반야바라밀이죠. 반야바라밀은 하나이면서 둘이면서 하나인 돌이거든요. 나하고 너는 다른 입장에 서 있지만 너하고 나하고 지금 이렇게 인연을 맺고 있다는 것은 오늘 인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어떤 일을 가지고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는가. 나하고 너는 다르지만 나하고 너는 하나이다. 그러면서 둘이다. 이게 바로 반야바라밀의 관계거든요. 인간은 욕망을 갖고 있어요. 욕망이 없으면 인간이 아닙니다. 근데 욕망이라는 거는 결국 뭐겠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욕망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됩니다. 그 조절이죠. 운전의 예를 들면 악셀레터를 너무 밟아도 안 되고 악셀레터를 너무 안 밟아도 안 되고 속도를 너무 내서도 안 되고 안 내서도 안 되고 그렇죠? 상황에 맞게 악셀레터를 조절해야 됩니다. 브레이크도 마찬가지죠. 흐름이에요. 흐름에 맞게 해야 되는데 흐름에 맞게 하지 않는 요즘 운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빨리 가고 싶어서 상대를 놀라게 하면서 말이지 하는 운전도 있고 갑자기 자기가 속도를 내다가 앞에 장애물이 있으니까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으니까 뒷차가 놀라기도 하고 전부 자기 욕망을 갖다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상대는 어떻게 돼도 관계없다는 그런 운전을 행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운전의 예를 들었지만 그 욕망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정말 인간이에요. 동물하고 인간하고 다른 점이 뭐겠어요? 동물은 단순한 감정을 갖고 있지만 인간은 복잡한 감정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인간이 그런 감정이 있음에 감사해야 돼요. 그런 감정을 길러주게 한 거는 결국 인간은 사회적 동물.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하면서 그런 감정을 키워온 거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인간이 그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할 수 알면은 그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서로가 좋은 관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을 멋지게 이성으로 승화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지혜가 점점 커져가지고 어느 경우, 어느 누구, 어느 입장 차이가 달라도 관계를 잘 할 수 있으니까 항상 서로 웃으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앞으로 주인공 그리고 지도자가 되실 분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애를 쓰고 있어요. 저도 부족하지만 그러면서 저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불교의 미래는 없어요. 맨날 수동적으로 와가지고 그냥 형식적인 공부는 하고 형식적인 말만 하고 이빠른 말만 하고 해서는 불교의 미래는 없습니다. 서로가 진실로 관계를 할 수 있을 때 불교의 미래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폭을 넓혀가면 얼마나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